네, 그럼 오늘도 에거사 6화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빌리가 윌리엄 캐플런이었던 3년 전 진행된 매직 미츠바는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성년식을 의미하는 바르 미츠바가 변형된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앞선 에피소드 4화에선 리오가 언급한 매직이 일반적인 스펠링에 K가 추가되어 있는 형태인 점에 주목해 이 매직이 현대 이교도인 위카에서 환상이나 공연적 요소를 의미하는 전통적인 매직과 구별하기 위해 좀 더 영적인 맥락으로 사용하는 단어인 걸 설명했었고, 이 위카에 대해 믿는 사람을 원작 코믹스 빌리의 히어로명이기도 한 위칸이라고 한다는 점에 주목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매직 미츠바 또한 13살을 기점으로 윌리엄 캐플런이 영적으로 성년이 된다는 것, 즉 해당 작품에선 13살 때의 사건을 기점으로 윌리엄 캐플런의 영혼이 빌리가 된다는 것과 함께 이후 빌리가 원작 코믹스의 위칸으로 불리게 될 걸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죠. Magic, as it does. 참고로 고대 영어에선 남자 위치를 위카라고 불렀기 때문에 실제로 위칸도 결국 남자 마녀를 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때문에 원작 코믹스에서 스칼렛위치의 아들인 빌리가 위칸이라고 불리게 된 것도 작가가 이러한 배경을 참고한 거라고 보면 될 텐데, It's what makes you a witch. 재밌는 건 K가 붙은 매직, 즉 좀 더 영적인 부분에서의 매직에는 카오스 매직도 포함된다는 점이나, 본래 크톤으로부터 유래된 이 카오스 매직은 먼 옛날 운다고 산에 봉인된 크톤의 손길을 받아 태어나게 된 완다가 사용하는 마법인 점, 현재의 빌리 또한 크톤이 창조한 다크홀드의 영향을 받은 걸로 보이는 장면이 등장했다는 점에선 빌리의 환생전으로 K가 붙은 매직과 다크홀드와 관련된 사건이 강조되는 것도 빌리가 완다와 같은 카오스 매직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심지어 이번 에피소드에선 에거사가 빌리에게 빈배에 탄 거다 라며 베슬이라고 표현한 걸 볼 수 있는데, Opportunity, an empty vessel, and you moved in. 사실 원작 코믹스에서는 과거 크톤이 완다가 태어날 때 카오스 매직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준 게 후에 완다의 힘이 최고조가 됐을 때 그 육체를 빈배, 베슬로 삼아 지구로 돌아올 계획이었기 때문인 점을 미루어 봤을 땐 물론 완다가 그 그릇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주 어쩌면 이 빌리가 크톤의 그릇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복선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You should see me in a crowd.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선 빌리의 시점에서 과거 에피소드 1, 2화의 사건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걸 볼 수 있었고, 덕분에 에거사는 보너 가족 모임 텐트를 치세요라고 적혀있는 우스꽝스러운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거나 하트부인과의 차 사고 또한 단순히 문에 부딪힌 거였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에거사가 보너 가족이라고 적혀있는 옷을 입고 있는 건 애초에 그 집이 랄프 보너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에거사가 빌리의 이 순간을 하필 차 사고로 봤다는 점으로 과거 마녀들과 함께 자랐던 토르의 어머니 프리가 또한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처럼 묘사됐던 걸 보면 I was raised by witches, boy. I see with more than eyes, you know that. 에거사의 눈엔 빌리가 차 사고를 겪는 걸로 보인 것도 윌리엄이었을 때 겪었던 그 순간의 본질을 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같은 맥락에서 이 환상 속에 있던 에거사가 빌리의 손가락이 검게 물든 걸 본 것 또한 다크홀드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빌리의 현 상황을 꿰뚫어 본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서 나름 깜짝 등장한 랄프 보너 같은 경우 이전 영상에서도 주목했듯 에거사가 사람은 대체할 수 있다고 언급한 장면을 통해 어느 정도 등장을 예고했던 걸 알 수 있었는데, Can't be replaced. Can't they? 개인적으로 이 랄프 보너와의 만남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빌리가 유독 그 일로 당신이 변한 것 같냐는 질문을 반복해서 했다는 점으로, Do you feel like it changed you? Can you do stuff? Stuff you couldn't do before? 사실 이 대사를 듣는 순간 양자역을 다녀온 후로 없던 능력이 생긴 제닛이 떠올랐고, It changes you. I mean, adaptation is part of it, but some of it is evolution. 늘 주장하고 있듯 개인적으로는 인피니티 스톤이 코스믹 에너지의 하위 호환일 것이며, 양자역도 결국 코스믹 에너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제닛에게도 없던 능력이 생길 수 있었던 거라고 예상했다는 점에선 랄프 보너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것 또한 코스믹 에너지의 하위 호환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피니티 스톤으로부터 그 힘을 각성한 완다의 헥스 공간 안에서 특정 능력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랄프 보너가 향후 스피드 스토어로서의 능력을 각성할 수 있다는 복선을 준비하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랄프의 원맨쇼가 이러한 스피드 스터 능력을 활용한 것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I really need to fill seats. So what's gonna be? 이 랄프가 러닝타임에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긴 했지만 이 중 랄프의 아이디였던 보너 리핑 69는
과거 엔드게임 당시 컴백 마스터 69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고 Must be Bonerific 69. Thor, he's back. That kid on the TV just called me a dickhead again. Noob Master. Yeah, Noob Master 69. 랄프가 소드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걸 보면 빌리 등을 만난 직후 도청 장치부터 찾은 것 또한 과거 소드가 완다의 웨스트비안을 도청했을 때의 경험 때문일 가능성, 릴리아가 질색하기도 한 마녀에 대한 여러 미신을 믿고 있는 걸 보면 빌리 등을 애송이라고 표현한 랄프야말로 진짜 아마추어였음을. The Witch's Road doesn't exist. You're lying. Am I? That's just what real witches say to keep the amateurs out. I'm out of here. Amateur hour. 랄프가 특징상 같은 걸 보이는 건 마치 US 에이전트가 그랬던 것처럼 웨스트뷰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데미지가 상당했기 때문이었음을. Boner. 빌리가 끝까지 자신과 토미에 대한 행방을 묻는 걸 보면 What happened to them? 이 마지막 순간 두 쌍둥이가 부모님과 아무렇지 않게 이별했던 게 자신들이 소멸될 것임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등 비교적 간단하지만 확실한 내용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선 빌리에게 금제를 건 게 릴리아였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의아한 건 이 금제의 문양 자체가 막시모프의 M이나 메피스토의 M이라고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될 만큼 M과 매우 흡사한 것이었음에도 정작 릴리아와 M은 얼핏 큰 연관이 없어 보였다는 점으로 이에 대해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했듯 릴리아는 마녀들만의 시간과 관련된 마법, 즉 닥스의 타임스톤을 이용한 것이나 로키의 타임슬립과 같은 걸 사용하고 있다는 걸 유추할 수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닥스가 표현한 시간이나 로키가 표현한 시간, This is time. Endless, looped. 심지어 이젠 그 플롯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캉조차도 이 시간을 원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이번 에피소드에선 과거 에거사의 마녀 집회 구성원들 모두가 이미 예전부터 운명의 고리에 얽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 운명의 고리는 에피소드 2화의 제목에선 운명으로 꿰매어진 원으로 표현된 걸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마치 드라마 로키 시즌2의 주된 내용처럼 말이죠. 더 재밌는 건 앞서 설명한 이교도의 위칸들은 마법으로 원을 형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는 달의 주기, 계절의 변화 또한 마법의 일부로 여겨진다는 건데 이 달의 주기나 계절의 변화는 마녀의 길 내부에서 볼 수 있는 사원소로 이루어진 관문이 계절의 변화를 의미하고 달의 주기는 말 그대로 달의 위상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마침 공교롭게도 로키가 설명한 시간의 개념 또한 돌고 돌아 제자리로 오는 계절에 빗댄 적도 있다는 점에선 Which is our circular. We talk of the years and the seasons. We speak of seasonal cycles, and we think of time as a kind of it's something that rolls along. 이러한 릴리아의 행동이 한때 로키가 타임슬립을 통해 과거의 자신에게 끝없는 메시지를 던지며 특정 순간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과 매우 흡사한 것, 즉 전부 에거사지샤의 전체적인 결말 또한 로키와 같은 우로보로스, 수미상관 구조로 끝나게 될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I read people, I read time, but talking to spirits was just a con. Your work is based on his work, and his work is based on your work. Exactly which came first. It's like a snake eating its own tail. 이와 관련해 앞선 영상에선 릴리아가 타로카드 중 하나인 지팡이의 기사에 대해 언급할 때 그 움직임이 마치 타임슬립과 같은 점에 주목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 에피소드에서 역시 타로카드 중 하나인 더 타워 역방향에 대해 얘기한 후 이런 금제를 건 걸 보면 Tower reversed. 릴리아는 시간을 이용하는 데 있어 이 타로카드로 특정 순간을 기록하고 읽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시간이 원으로 흐른다는 점은 멀티버스 사가에 들어 유독 강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에피소드 곳곳에서 오즈의 마법사에 대한 이스터에그를 찾을 수 있었고 이는 완다비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점,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마법사도 결국 보통 인간이었다는 오즈의 마법사 속 대사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로키 이 장면에서도 등장한 적이 있다는 점. But just a man. 앤트맨 퀀텀매니아의 예고편 배경곡 또한 옐로우 브릭 로드였고 닥스 2편 또한 오즈 더 그레이트 앤 파워풀을 연출한 샘 레이미가 감독을 맡은 작품이며 때문에 완다를 서쪽의 사악한 마녀로 묘사한 걸 볼 수도 있어 유독 시간이나 마법,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루는 작품에서 오즈의 마법사에 대한 이스터에그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었다는 점. 오즈의 마법사는 결국 지능을 갈망한 허수아비, 감정을 갈망한 양철 나무꾼,
용기를 갈망한 겁쟁이 사자가 도로시와 함께 옐로우 브릭 로드를 걸으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많은 시련을 겪지만 에메랄드 시티의 마법사도 자신과 같은 사람이었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건 내 안에 있었다는 걸 깨닫는 내용인 점에선 이들 모두가 멀티버스에서 각자가 원하는 걸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이 옐로우 브릭 로드 끝에 있는 에메랄드 시티라고 할 수 있는 배틀월드에선 그 모든 게 결국 자신 안에 있었다는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 무려 몇 년에 걸쳐 이러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이 금제 얘기로 돌아와서 금제를 건 순간 그 대상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건 이전 에피소드의 이 장면을 통해 설명된 것이었고 A sigil works on the witch you casted as well. That's why we don't use them as much. They're super irritating. I don't remember. 필요가 없을 때 비로소 파괴할 수 있다고 한 금제가 이 순간 파괴된 건 빌리가 그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마녀들에게 자신의 정체가 누군지를 직접적으로 공개한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는데 Sigils are destroyed, not lifted. The answer is when they're no longer needed.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에거사가 심장이 뛰는 마녀라면 누구든 너의 이름을 들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심장이 없는 마녀인 리오만큼은 여전히 틴의 진명을 들을 수 없다는 것. 또 이 리오의 정체가 메피스토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 금제가 M을 상징하고 있는 것도 메피스토와 연관이 있는 리오의 눈을 속이기 위한 것일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Every witch with a beating heart can hear you now. You don't have a heart. Yes, I do. It's black. And it beats for you. 이 장면에 보면 틴이 자신에게 걸린 금제에 대해 연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이 장면에선 리인카네이션, 환생에 대해서도 연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요. Reincarnation, baby. 해당 장면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등장했던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어떤 형태로 표현됐는가에 따라 멀티버스 여부를 구분하기도 했는데 작중에선 유튜브가 대놓고 유스크린이라고 표현됐던 슈어크와는 달리 기존 유튜버와 매우 흡사한 플랫폼으로 등장한 건 물론 틱톡이나 레딧 같은 실제 현실 속 플랫폼이 다수 등장하기도 했기 때문에 최소한 슈어크와 같은 유니버스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I did find this guy on Reddit. Only on TikTok. 뭐 아무튼 이번 에피소드까지만 봤을 땐 앞선 영상에서 예상했듯 빌리의 목적이 토미를 살리기 위해서인 걸 알 수 있었지만 완다비전 당시부터 가스라이팅은 에거사의 주특기이기도 했고 빌리 또한 이러한 가스라이팅에 넘어갈 만큼 줏대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과연 빌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인 완다의 부활에 대해선 진짜 모른 척 할 것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장면에서 들을 수 있었던 배경음악 또한 이전 두 개의 에피소드와 마찬가지로 완다비전 당시의 것과 분위기만 조금 달라졌을 뿐 거의 흡사한 것이었다는 것까지만 체크하고 일단 혼자서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영상의 한계가 있는 만큼 더 자세한 부분은 내일도 정밀 분석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